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오늘은요, 받아들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익숙한 주제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생활에서 마주쳤을 때 또 쉽사리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하죠. 처리하기 힘들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좀 잘게 쪼개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서랍장을 치우기 힘들 때 그 서랍장을 왼쪽 오른쪽으로 두 번에 나눠서 한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한 칸씩 한다던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이런 유튜브를 찍는 것에 대한 부담이 오면 일단 찍자 하고 렌더링하고 그 다음에 자막 포함 편집하는 것들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세분화된 단계에 작은 한 단계만 할 거야 라고 좀 의지를 내볼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모호한 개념을 이해할 때도 또 이런 것들을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받아들임을 크게 나누면 외부의 세계와 내부의 세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외부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눈뜨고 보는 바깥 세상이죠. 이 외부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임을 하는 거예요. 날씨의 비유를 많이 하시기도 하지만 나는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어, 춥지 않았으면 좋겠어, 덥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나의 감정은 내면에 의해서 올라오는 거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외부에서 일어난 일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굉장히 누군가 나를 배신했다, 나를 뒤에서 험담을 했다, 아니면 내가 겪어내기 어려운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반사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나에게 맑은 날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받아들임을 막는 첫 번째 관문은 분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좋다, 그러다 라는 것을 먼저 필터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분별과 관련된 나의 무의식이 이미 내 안에 있겠죠. 그래서 그 무의식을 토대로 반사적으로 좋아, 싫어 그런 것들이 나뉘고, 그거를 토대로 집착 혹은 두려움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비가 오는 날, 천둥이 치는 날, 나 외부에서 오늘 되게 좋은 일이 있는데 왜 날씨가 나빠? 이러면서 화를 내고 거부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외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막는 것이 분별심이고, 분별심에 영향을 미치는 건 내 무의식에 있는 관념 그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찰자로서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외부의 세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부의 세계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내부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의 내부에서는 굉장히 시끄러운 많은 말과 생각과 감정들이 지나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세계에 눈이 팔려서 내부의 세계를 인식도 못한 채로 사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얘는 무늬가 있는 식물이에요. 예쁘죠? 그런데 이 식물을 봤을 때 제 머릿속에서는 예쁘다라는 마음, 그리고 반사적으로 이 식물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로 오게 되었고 분갈이 했던 거나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지나가기도 하겠죠. 그리고 내가 보는 이 주변에 있는 사물 하나하나에서 볼 때마다 생각과 감정이 지나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못 하는데, 이런 내적인 작업, 무의식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요, 자각이 잘 되는 그런 차원이 될 수 있거든요. 네빌 고다드의 리액트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책의 핵심은요, 외부에 무언가를 봤을 때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반응을 통해서 내 무의식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의 동영상을 예전 것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감정에 대한 감정, 그리고 감정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최근에 있었던 기분 나빴던 사건 하나 말씀을 드리면,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고 이제 집에 오는 길이었는데 이제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그런데 저기서 사람이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 목소리도 들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린 버튼을 누르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그래도 꽤 한참을 열린 버튼을 누르고 있었는데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타더라고요. 아이랑 아이 엄마가 탔는데 저보다 먼저 내리면서 걔는 무서워 이러면서 딱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딸이 걔는 무서워 이렇게 따라서 얘기를 하면서 내리더라고요. 되게 불쾌했죠. 저를 들으라고 이제 한 얘기로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올라왔던 감정 생각을 해보면 존중받지 못하고 미운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불필요한 선행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사람 미워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나의 평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약간의 자책감, 이런 것들이 반사적으로 막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볼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 안에서는 많은 것들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략을 하고 대부분 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결론을 짓거나 미움으로 끝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내부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볼 때 그냥 무엇이 올라왔을 때 바로 그 사람 미워, 왜 저렇게 사니? 제가 즉흥적으로 그거를 다 느껴줬으면 미움이 거세게 내 안에서 감정적으로 발산이 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사람 미워하는 건 좋은 게 아니야. 네가 뭐하러 불필요한 선행을 하고 굳이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으면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건 너의 선택이었어 라는 또 자책이라든지 자기공격성 그런 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내가 애초에 느껴줘야 했던 그 미움이라는 마음이 해소되는 게 막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왔을 때 브레이크를 많이 거는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들은 계속해서 누적이 돼서 해소되지 않은 감정으로 무의식에 쌓이게 되는 거고 그 패턴 때문에 비슷한 일들이 계속 불쾌하게 나에게 경험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겠죠. 지구상에서의 이 삶을 게임으로 비유를 많이 하죠. 그렇게 본다면 커다란 함정이 바로 우리의 시선이 외부로 가고 외부의 어떤 일들이 자꾸 나에게 긍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죠. 내부에 있는 내 마음이 필름이고 외부에 보여주는 게 그것이 이제 형상화된 투영된 세계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이 함정에 빠져서 외부를 바꾸기 위해서 외부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거에 빠져서 이 정작 원본 필름이 되는 이 내면을 살피지 못하게 되는 거 이게 이 게임의 굉장한 함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지혜겠죠. 그래서 정말 진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내적인 내면에서 올라오고 오는 그런 세계예요. 이것이 생각이 될 때도 있고 감정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나의 이 리액션을 계속 보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관찰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내면의 비평가가 나의 생각, 나의 감정에 대해서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두려움을 유발하게 해서 그것을 막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고 있었죠. 그리고 내부의 나의 분별심이 자꾸 이 받아들임을 막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카테고리가 사람마다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마음을 또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그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마음은 미움의 어떤 스펙트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아우 저 자식 미워. 이 말을 콩 한 대 때려주고 싶네 라는 정도의 미움에서부터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미움이 또 단계가 있죠. 그냥 어떤 무기로서 한 방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아주 잔인하게 천천히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나의 미움의 강도가 이 정도구나 라고 자각할 뿐이지 그것이 옳다 그르다 판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내면에 의해서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들에 대해서 너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네, 그런 감정이 올라왔네 라고 수용을 해주고 기꺼이 그것을 느껴줬을 때 그것이 이제 몸 밖으로 배출이 돼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내부에서 올라오는 것들도 분별하고 저항하고 외부에서 생긴 일들에 대해서도 분별하면서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이런 집착과 두려움으로, 두려움도 어떻게 보면 집착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절대 피해야 된다는 집착이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끝내 가야 될 길은 받아들임인데 이 받아들임의 길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분별심 때문이고, 이 분별심을 유도하는 것은 내면에 있는 어떤 무의식에 저장된 상처의 기억들, 그걸로 발생한 틀이라던가 어떤 그런 에고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받아들임, 분별심, 그리고 관찰자로서 자각하는 것, 이런 것들은 따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게임을 통과하기 위해서 도돌이표처럼 같은 레벨에 멈춰져 있지 않고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내면에서 올라오는 것들이고, 그런데 블랙아웃 상태처럼 그걸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외부만 보고 사는 거죠. 필름을 보지 않고 이 필름에서 투영된 그 현상을 보면서 아무리 아둥바둥 해봤자 결국 원본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결국 무의식 정화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외부만 보면서 어리석게 분별하고 집착과 두려움으로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상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영상을 찍어봤고요. 여러분들은 이 함정에서 벗어나서
내가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될 방향성을 잘 찾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날게요. 안녕.